프로님, 저희 지금 카페로 왔잖아요. 네. 여기 어디 카페예요? 스타벅스입니다. 국회 앞에 있는. 오늘 국회는 왜 오신 거죠? 네, 출마 기자회견을 하러 왔고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건 두 번째네요. 얼마 전에 청년 후보들과 함께 공동으로 출마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때는 많은 후보들 중에 한 명이어서 그렇게 긴장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제가 진행하는 기자회견이어서 좀 떨렸습니다. 또 프로님이 트랜스젠더 당사자시잖아요. 혹시 본인이 트랜스젠더라고 느끼게 된 뭐 계기나 뭐 시점 같은 게 있을까요? 중학교 때 2차 성징이 올 때 신체 변화가 남성스럽지도 여성스럽지도 않았었어요. 그때 남자란 뭘까 여자란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남자 여자가 그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이후로 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대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저한테 여자 옷을 입어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고 여자 옷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직장 생활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직장에 갈 때는 제가 지정받은 성별인 남성의 복장으로 직장을 가고 그다음에 퇴근하거나 주말 여가 시간에는 여성의 복장으로 놀 때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20대 후반쯤에 직장에서 저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좀 심하게 당하고 그래서 퇴사하게 되면서 집에 약간 지르듯한 심정으로 커밍아웃을 하게 됐죠. 그 이후로는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운영을 했는데요. 굉장히 피시통신 시절부터 있던 되게 오래된 커뮤니티인데 그 커뮤니티를 제가 물려받아서 운영할 때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계명이나 성별 정정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운영하던 커뮤니티에서 관련된 지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서로 정보 공유도 활발하게 했던 그런 커뮤니티였습니다. 트랜스젠더 단체들이 여러 개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SNS가 발달하면서 제가 운영하던 커뮤니티는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커밍아웃 했냐고 하면은 이때쯤 언제다 라고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온 게 저의 트랜스젠더로서의 삶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트랜스젠더 지금 당사자들한테 가장 핫한 이슈? 그리고 프로님이 내거신 공약 중에 성별 정정에 관한 얘기가 있잖아요. 혹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성별 정정이 뭔지 모르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성별 정정이 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별 정정은 법적으로 지정된 성별을 바꾸는 과정을 뜻하는데요. 하리수 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시작이 됐고 이게 아마 2006년인가 8년인가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리수 씨가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하게 되는 판결이 났고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는 신청사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거를 처리할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 예규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 성별 정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대법원에서 만든 예규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많은 이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 15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차별 사례들이 등장을 했고 이렇게 될 거라고 모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별 정정을 입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성소수자 운동권 내에서도 되게 커졌고요. 이 성별 정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트랜스젠더 당사자들한테 하나의 장벽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성별 정정 요건 중에 제일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수술을 꼭 해오라고 하는 요건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걸 들으면서 당연히 수술을 해야지 성별 정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수술이란 것이 몸에 끼치는 부작용이란 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수술을 할 수 없는 몸 상태인 분들도 있어요. 저만 해도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런 대수술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성별정정 수술이라는 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수술이다 보니까 이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서
소모되는, 낭비되는 시간이 당사자들한테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가오게 되죠.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사회 초년생으로서 취업을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지정받은 성별로 보통 취업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아직 성별 조정을 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 사회에서는 아직 그런 지정받은 성별 외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면서도 굉장히 본인이 살고 싶지 않은 모습을 굉장히 강요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감춰야 된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요. 이것을 가족한테 오픈을 하는 과정에서 집과 의절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 직장도 사실은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워서 길게 일하지 못하거나 혹은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직장 내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그만두게 하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하기 어려우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고, 돈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정정을 할 수 없는, 정정을 할 수 없으니까 또 취업을 하기가 어렵고, 이런 악순환이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15년 동안 문제시 되고 있지만 어떤 이게 법제화라는 과정을 밟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별 정정이 법제화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출마라는 계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성별 정정에 관련된 법을 말씀하셨던 정치인이 푸르님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예전에 고 노회찬 의원님께서 성별 정정 특별법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성별 정정에 대한 입법 시도가 제가 알기로는 3번 정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셋 다 조금 시일이 몇 년 지난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게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성별 정정 특별법도 그렇지만 성별 정정이 예규로 막 시작됐을 때 이게 예규라는 불안정한 형태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의식이 실은 국회 내에서 몇몇 뜻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당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의원님께서 그럼 이거를 법제화를 통해서 성별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공청회를 진행하셨고, 그게 아마 첫 성별 정정 판결이 난 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동해에 이루어진 이 시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성별 정정을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고, 이게 사실은 입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시도로 남아있고요. 노회찬 의원님은 스스로를 3반이라고 칭했을 정도로 지지하는, 요즘으로 표현으로 얘기하면 LI가 되겠죠. LI인 자기는 3반이라고 스스로 표현하셨는데요. 성소수자 문제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셨던 의원님이시죠. 그리고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은 성별 정정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이나 수만여대 입학을 포기한 A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계기로 어떤 트랜스젠더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성별 정정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청원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사건이 되게 가지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만 봐도 성별 정정이 얼마나 불안정한 법적 근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성별 정정을 어떤 식으로 법제화할지 공론화된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들도 당연히 포함된 상태에서 논의가 되어서 입법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